우리 교재 217페이지 사건 표지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관찰의 단위가 사건 자체이고 빈도 사건 표지법과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 및 기록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아동의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의 기록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사건 표지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사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 수 있고요. 관찰 대상에 제약이 없고 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생태학적 타당성을 가집니다. 개별 아동을 단위로 관찰할 수 있고 아동 발달에 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점의 빈도 사건 표지법에 또 장점이 있는데요. 편리하고 수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적게 들고 여러 발달 영역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수량할 수가 없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사건의 질적인 측면을 알 수 없고 또 행동이나 또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건 표지법을 할 때 관찰을 해야 할 지침이 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사용 지침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을 선정하고 관찰 가능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찰 양식을 정하게 됩니다. 관찰 보조 도구를 활용하고 또 빈도 사건 표지법의 사용 지침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을 명확히 정합니다. 관찰 기록 양식과 관찰 기록 방법을 정하고 관찰 대상을 정하게 되지요. 사건 표지법의 작성에 대한 양식들이 우리 교재 219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이름, 날짜, 시간, 장소, 관찰자, 관찰된 발달 유형, 또 사용된 관찰 유형, 관찰의 목적, 질문, 일화 기록이냐, 시간 표지법이냐, 연속 기록법, 사건 표지법, 관찰에 대한 모사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기록된 주요 행동 요약 및 주석은 무엇인지 내용이 조금 광범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관찰 양식도 샘플링으로 220페이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표지법의 실내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빈도 사건 표지법의 관찰 양식을 적용하면 만 5세 아이의 사건 표지법의 이해가 교재 221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2시 40분에 선행사건 A는 태영이와 진이는 과자를 먹고 있고 진이는 태영이의 과자를 조금 가져갔어요. 3시 20분에 채원이가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었고 태영이가 책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채원이가 거절합니다. B는 태영이는 진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3시 20분에 태영이는 채원이를 책으로 때립니다. 결과는 진이는 선생님을 불렀고 3시 10분에 채원이는 태영이를 때리고 책을 돌려받았어요. 태영이는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빈도 사건 표지법의 이해가 흥미 영역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 정비, 둘러보기, 정보 구하기, 참여, 유도, 유지, 칭찬, 격려, 참여, 방향, 지시, 시범, 교수, 일상적인 대화, 갈등의 해결, 정리정돈, 부인, 기타. 그래서 흥미 영역에서 교사 역할에 대한 관찰의 기준이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기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없이 유아들이 놀이하는 것을 둘러보고 가는 것. 정보 구하기는 현재 무슨 놀이를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만을 구하는 것. 참여 유도는 유아가 해당 영역에서 놀도록 유도하는 것. 유지는 현재 진행되는 놀이가 계속되도록 놀이를 보조하고 돕는 것. 칭찬과 격려는 유아의 놀이의 과정이나 행동, 성취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참여는 놀이의 유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해서 놀아주는 것. 방향 제지시는 놀이가 중단되거나 진전이 없을 때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시범은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교수는 사실, 개념, 과정 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 일상적인 대화는 놀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대화, 날씨, 머리, 옷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날씨 좋다.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왔네. 그 색이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죠. 갈등의 해결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놀이를 마친 후 정리하게 하는 것. 부인은 뭐뭐 하지 마, 안 돼 라는 말들을 하는 것. 기타는 위에 제시된 것 위에 역할 유형에 관찰되면 기록하고 분류하는 부분들이 교사의 역할, 그래서 흥미 영역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빈도 사건 표지법에 대한 부분이 난간에 다리를 올리고 비상문에 나가고 2층 출입문을 나가고 3층으로 올라가려 하고 이런 일과 시간 중에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문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동들에 그 몇 번 나타나는지 빈도 체크하는 10시,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그래서 이제 문만 열고 서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동그라미, 별표, 세모 이렇게 해서 그 몇 번 횟수가 일어나는지 30분 체크하는 부분들이 시간 표집에 대한 사건 표집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목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 목록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4페이지고요. 행동 목록법은 범주별로 나열된 일련의 행동의 목록으로서 관찰자가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행동을 관찰해야 할 경우 관찰된 행동을 신속하게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되는 부분이 쉽습니다. 행동 목록법의 이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되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여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행동의 출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아동의 행동 특성에 관한 목록을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합니다. 행동 목록법은 다른 관찰 방법과 다르게 구조화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관찰하기 전에 특정 행동에 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기록 양식을 행동 목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목록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록은 문항 간에 서로 중복됨이 없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행동 목록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의 출현 여부에 초점을 두어서 작성을 합니다. 행동 목록법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쉽게 수령할 수 있고요. 사용하기 쉽고 관찰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다른 관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행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 사용으로 아동의 단계적인 발달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행동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 이외에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행동 목록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지속성, 질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체크할 문항이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행동 목록법의 관찰에 대한 지침은 행동 목록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할 경우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지침은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 관찰 행동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문항을 또이또이하게 명료하게 기술을 해야 되겠죠. 문항이 만들어지면 행동 목록표를 논리적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그쵸? 목록을 먼저 이렇게 서열화 시켜서 그 다음에 뭔가 순서가 여기서 첫 번째 일반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들을 조금 더 순서를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목록을 만든 이후에는 예비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결과치가 나오는지 아니면 뭔가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 227페이지에 발달 행동 목록,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에 대한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저자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런 도표에 대한 목록표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의 인지 발달과 연결시켜서 6개월, 12개월 영아가 발달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혼자 안고 한쪽 손에 다른 쪽 손으로 물건 옮기고 컵으로 마시기, 엄지와 집게로 작은 물체 들어 올리기, 숨겨진 장난감 찾아내기, 그림책 보기, 도개의 장난감 잡기, 말하는 소리 따라하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기어가기, 혼자 앉기, 계속 서 있기, 계속 걷기, 보관함에 물건 넣기, 물건 다루기,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 말하기, 행동 따라하기, 컵, 숟가락 또는 숟가락으로 혼자 먹기. 사회 정서 발달에 사람, 물건, 장소에 대한 좋고 싫음을 나타내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놀고 아니요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의 출현에 대해 반응하고 기쁘거나 즐거울 때 소리 지르고 부모와 떨어지는 동안 불안감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하고 놀고 소통하기 위한 몸짓이나 동작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이 발달 행동 목록에 해당되는데 그 연령은 6개월에서 12개월 유형아에 대한 발달 행동 목록표라는 거죠. 사실 그 행동 목록표는 이제 영화관 교사가 되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달 지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발달 지연이라고 말을 요즘은 이제 조금 우회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영아, 유아의 이런 그 적합한 발달의 과업들을 해내는 부분들을 관찰해 내실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실 겁니다. 행동 목록을 작성할 때 대상 아동의 성별, 연령, 생년월일, 날짜들의 정보와 행동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의 언어 발달 중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발달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시 따르기, 유아가 항상 보고 사용하는 일상 사물에 대한 지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부정 표현 이해하기, 안 돼요, 그만, 아니야 등의 부정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 의문사 이해하기, 쉬운 의문사, 무엇, 누구, 어디, 이런 질문들을 이해하는지 질문에 반응하는 것, 예, 아니요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
간단한 호칭, 사물 이름, 명령어, 인사 등 표현하는 말이 20개 이상 되는 부분. 의문사 사용하기. 쉬운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요구하는 부분. 부정 표현하기는 이제 상대방이 한 말이나 지시의 거부나 부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이제 행동 목록법 작성의 예로 말하기, 듣기 영역 발달해서 아이를 관찰하고 관찰하는 선생님의 이름, 생년월일, 발달 지표에 따라서 예 아니오로 행동 목록법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찰 기록지의 예로 또 언어 발달해서 1회부터 몇 회까지 실시하는지 관찰일을 날짜를 체킹하고 언어 발달 그래서 교사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 1회 이런 부분으로 체킹하고 발음에 정확하게 하는 부분, 사진을 보고 친구 이름을 말하는 부분, 교사가 부르면 대답하고 색연필을 잡고 끼적이기를 하고 시가 마려우면 교사에게 말하고 노래를 따라하고 본인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또 고마워, 미안해 등의 말을 사용하고 앉아서 동화책을 볼 수 있는 행동 발달 관찰 기록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교재 229페이지에 샘플링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행동 목록법을 실제로 놀이 행동, 대소집단 행동의 사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동 목록법은 실제로 놀이 행동과 자두 행동 사례들이 또 우리 교재에서 영아와 유아로 구분되어서 샘플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에 대한 부분은 놀이 행동으로 그래서 놀이 행동 중에서도 살펴보면 안금질을 하고 두 발로 점프하고 한 발을 들고 중심을 잡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대근육 매트를 오르고 내릴 수 있고 점프하여서 두 발로 착지하고 공을 발로 찰 수 있고 그래서 이 관찰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강당에서 놀이하면서 공을 발로 차거나 두 발로 점프할 수 있고 두 발로 착지할 수 있고 또 안금질도 잘하고 대근육 매트를 올라가고 내려오는 활동을 잘 수행하였고 한 발을 들고 몸의 중심을 잡는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놀이 행동의 영아에 대한 관찰 내용이고요. 대소집단 활동에 대한 마니세 남아에 대한 부분은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한다. 가로선을 그릴 수 있다. 1부터 5까지 셀 수 있다. 사실 1부터 5까지 셀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아이들이 밀가루 점토 놀이를 할 때 이제 쪼개서 하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1 더하기 1을 뭉쳐버리면 2가 되는 게 우리는 일반적인 수의 셈이라면 합쳐버리는 부분은 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이제 영아들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는 부분이 1, 3, 2, 4, 5, 6, 7, 8, 10 이렇게 기계적인 수세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1부터 5까지 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킹을 하지만 이게 이제 1의 그 정확한 한계의 개념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관찰해내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고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할 수 있고 3가지 이상 색을 말할 수 있고 4조각 퍼즐을 맞출 수 있고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고 상당히 좀 높은데요. 사실 오른쪽, 왼쪽 헷갈려 하거든요.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고 두 단어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고 모양의 이름을 알고 찾을 수 있다. 마니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땡땡이의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책을 볼 때 그림의 색을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색을 이야기할 때는 색의 종류를 영어로 말하고 아마 어머님이 뭔가를 많이 시키신 아이인 같아요. 한글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색을 이야기하고 수는 5가지 셀 수 있고
쌓기 놀이의 경우 다양한 모양의 색과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따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잘 만들어내고 퍼즐 조각도 잘 맞추는데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친구에게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미는 등 감정 조절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교사가 평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에 대한 부분 놀이 행동으로 아까 이제 유아는 이제 그 자조에 대한 부분 안금질을 하고 두 발로 점프하고 또 이제 수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이제 유아는 붓으로 그림을 색칠하고 작은 블록을 조립하여 높이 쌓아볼 수 있고 종이를 찢어서 그림에 붙일 수 있고 손으로 공을 주고받을 수 있고 공을 굴려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고 조금 더 소근육에 대한 부분이 정교해진 부분들이 평가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찢어서 붙이거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좋아한다. 작은 블록을 가지고 높이 쌓거나 무언가 만든 것을 즐겨하고 공을 굴려 볼링핀을 쓰러뜨리기는 하나 친구가 공을 손으로 던져주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기록을 한 예시가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조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유아 만호세관을 살펴보면 자유선택 활동을 정리를 할 수 있고 1회냐 2회냐 화장실 가고 싶은 경우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교사 및 성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편식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국어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고 물을 마시고 뒷정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외투를 혼자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말할 수 있고에 대한 그런 문항들, 자조 행동에 대한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들려드리면 편식이 있었으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성인에게 응과 같은 말을 사용하였으나 네 하는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놀이에 있어서도 같이 놀자고 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에 여전히 작은 목소리의 교사나 친구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더욱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평가 기록을 남긴 예시가 있네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관찰 기록을 상당히 오래 했던 교사 경험들이 있는데 기록들이 이게 사실 정답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석을 왜 교사가 이렇게 썼지 하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거슬려요. 책을 여러분한테 이제 들리는 부분으로 그대로 리딩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교사 되게 위험하게 기록을 쓰셨다.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이가 할 게 없어서 그냥 그것만 자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아한다라는 기록들보다는 이제 문항을 자주 관찰된 뭐 어느 영역을 자주 들어간 뭐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장은 아주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 대한 행동 연구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자주 발견되는 내용들을 기록해내는 파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표본 기록법, 일화 기록법, 평정 촉독법, 시간 표지법, 사건 표지법, 행동 목록법. 그래서 6가지에 대한 유형의 실제를 살펴보았어요. 6가지. 표본 기록, 일화 기록, 평정 촉도, 시간 표집, 사건 표집, 행동 목록. 이 6가지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교사들이 선호하는 일화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 때 좀 많이 트레이닝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교재를 빨리 좀 살펴보고 끝내고 이제 좀 편하게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헌팅해 가지고 그 기록들을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이제 평정자라든지 관찰자의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표본기로, 일하기로, 평정적 도폰,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행동목록법 6가지를 다 해보면 더 좋겠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록법 하나라도 익혀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